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괴상하게도 여론은 생각 외로 대체 왜 삼성이 사과를 하냐, 왜 끝도 없이 삼성을 괴롭히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이번 사과가 일어난 배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총 4편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그 1편으로 어떤 인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왜 그 압박에 못 이기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삼성의 승계, 문호조 경영, 그리고 오너 경영대 전문 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업 얘기만 하면 머저리 같은 놈들이 몰려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삼성에 돈 받았냐, 한화에서 얼마 받았냐, 재벌의 노예냐. 우선 두뇌 용적이 모자라서 세상을 딱 지 뇌 같은 2차원 수준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움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줘라 새끼들아, 나도 좀 받자. 이 이야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시작돼요. 정준영이라는 판사, 이미 이전 영상에 한번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재용 보고 경영 비전은 무엇이냐,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서 경영 훈수를 두는 바람에 외신이 판사가 삼성의 경영 강의를 했다고 다루면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던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정준영이라는 판사는 재판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신도 올해 51세가 됐는데 당신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재용에게 훈수를 뒀어요. 한국에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공무원이나 고시 합격자 따위가 감히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들이 하면 경영자보다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블룸버그가 기가 막혔는지 비꼬는 제목을 달아서 이 내용을 전합니다. 억만장자인 삼성의 2세 경영자가 재판에서 판사의 강연을 견디다. 삼성의 이재용은 뇌물 관련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으나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만 들었다. 이게 무슨 세계적 망신입니까? 한국은 판사가 나서서 한국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기업의 총수에게 경영 훈계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삼성의 경영자에게 경영 강연을 한바탕 때린 걸로도 모자라서 준법 감시기구를 설치해서 감시를 받으라고 명령해요. 자기 역할을 경영 전문가로 착각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영혼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고 다시 한번 착각한 것 같아요. 국민을 계도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반성을 요구하는 판사의 역할이 뭔가요? 사법을 하는 거죠. 형사에서는 위법의 여부,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다짐을 받는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재발의 가능성, 재발의 위험이라는 것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판결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앞에 서 있는 어린 백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사기업에다 조직을 설치해서 상시 감시를 받으라고 명령한다? 왜 사법부가 경영에 간섭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 기업이 준법을 하는지 감시하고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사법부잖아요. 저 따위 논리라면 LG는, SK는, 현대차는, 현중은 준법 감시 조직이 없어서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또 그걸 아무도 몰라서 처벌을 전혀 못하고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될 일이지 왜 판사가 나서서 선생님 노릇을 하려고 듭니까? 이것도 저 경영 훈계 사건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명한 외부 조직이 뭔가 삼성보다 잘할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다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정권에게는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때리는 것이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죠. 그저 정권이 시키는 대로 벌벌 길 수밖에요. 어쨌든 정준영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코미디 같은 기구가 설치됩니다. 조직의 목표는 오로지 삼성을 조지는 겁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삼성준법감시위는 시작하면서부터 승계 문제와 노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삼성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
감시를 하겠다는 조직에서 그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한국의 저짝 세력이 삼성을 잡아먹으려고 들면서 맨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언제부터 사과가 사법 절차의 일부입니까? 언제부터 사과가 준법의 일부인가요? 준법이란 법을 지킨다는 뜻 아닌가요? 준법을 안 하면 불법이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하는 짓은 그냥 삼성 물어뜯기, 회장 일가 엿먹이기, 삼성의 노조 만들기 이 짓이나 하고 앉은 겁니다. 무슨 민주노총 하청업체냐? 참여연대 산하조직이니? 그런 더러운 짓거리에 현 상황에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삼성이 나서서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만 겁니다. 하고 말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라고 만들어 놓은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조직의 목적이 더욱 선명해요. 위원장은 김지형, 대법관 출신이고 현재 한 로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제 보상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원래 삼성을 조지는 걸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대법관 시절에는 김영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성향 판결들을 날리던 사람이고 신고리 5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문 대령통이 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신고리 556호기 원자로 건설을 정지시켜 놓고는 거기에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더하려는 얕은 꾀로 만든 조직인데 문 대령통의 기대와는 달리 참여한 사람들이 원전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는 건설을 재개하라고 투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공작이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런 위원회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죠.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문 정부에 협력해온 사람이고 실제로 문 정부와 코드가 가장 잘 맞는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경실련이 뭐 하는 단체인지는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 기사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자마자 경실련은 이 사과가 맹탕이라면서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떠들어요. 진해 패밀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사과를 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에 따라 사과를 했더니 경실련이 나서서 그 사과가 의미 없다고 짓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악한 쇼인지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역시 추악하죠. 지금 재판의 쟁점은 이번 사과의 주제인 노조나 승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조나 승계 문제에 대한 사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뇌물로 감옥에 쳐넣으라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맞습니까? 이 사람은 김우진 행시 출신인데 2015년 7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는 오히려 소유, 지배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사익 편취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면서 대기업 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경영권 보호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어서 오늘 말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지적과 요구는 보수 진영이 아니라 재계와 경영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있고요.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세계가 소유 지배 괴리에 시달리고 있겠죠. 그리고 니네들은 소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삼성을 지배하려고 들잖아요. 당신들이 설치는 거야말로 소유 지배 괴리 아닙니까? 이 사람은 권태선 3월까지만 하고 위원회를 나갔는데 아직 준법감시위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 출신이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대표예요. 환경운동연합 대표직도 맡고 있어요.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설명을 시작하는 것조차 사족이죠. 준법 감시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대상의 편을 들어도 안 되겠습니다만 적개심만 가득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준법 감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어야지 개발사를 내겠다고 벼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체 무슨 준법 감시를 합니까? 일식집 참다랑어 마냥 해체쇼를 하겠죠. 결국 그 감시위원
사과위원회가 제일 처음 들고 나온 이슈의 꼬라지 한번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누워 계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승계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무노조 경영이 무슨 죄악이라도 되는 것 마냥 노조 만들겠다고 사과해라.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게. 사과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의 내용에 대해 왜 그런 지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삼성은 떠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할 때와 저놈들이 이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아주 다르겠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